삶 철학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베네타의 반출생주의 이론의 두 번째 논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베네타가 세 가지 논증을 내놓는데요. 저번 시간에 첫 번째 논증에 대해서 했죠. 두 가지 삶의 가치 비대칭의 논증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논증은 기쁨과 고통의 비대칭의 논증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기쁨의 부재와 고통의 부재가 비대칭한다 이겁니다. 기쁨의 부재와 고통의 부재를 같은 레벨로 놓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premise 4 이렇게 있죠? 전제 4부터 시작을 하죠. 앞에 전제 1, 2, 3는 저번 시간에 첫 번째 논증을 소개하면서 했습니다. 베네타의 세 가지 논증이 이분의 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P4 출생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통과 기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P5 기쁨이 존재하는 상태는 윤리적 선이며 고통이 존재하는 상태는 윤리적 악이다. The presence of pain is good while that of pleasure is bad. 이건 뭐 맞는 것 같죠? 네. P6 고통의 부재는 그 고통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즐기는 주체가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그 자체를 윤리적 선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기쁨의 부재는 기쁨을 박탈당하는 경험을 하는 그 주체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은 윤리적 악이라고 할 수 없다. The absence of pain is good even if that good is not enjoyed by anyone. While the absence of pleasure is not bad unless there is somebody for whom this absence is a deprivation. 이게 무슨 얘기냐? 앞에 P5는 기쁨이 존재하는 것, 고통이 존재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기쁨이 존재한다. 그거는 좋은 거고, 고통이 존재한다. 그건 나쁜 거. 됐죠? 근데 P6 여기서는 그 거꾸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죠. 상식선에서 고통이 없다. 그럼 좋은 거죠. 그런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은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를 왜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 이유는 그 주체가 되는 내가 기쁨이 박탈이 됐을 때 경험하는 그 경험 때문에 기쁨의 부재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디즈니랜드를 가려고 표도 다 끊고 입장권도 다 사고 비행기 티켓도 다 끊었습니다. 그런데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캔슬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기쁨을 박탈당하는 경험을 나는 했기 때문에 그 기쁨의 부재가 굉장히 나쁜 걸로 다가오지만 내 옆에 있는 아무데도 안 가려고 했던 내 직장 동료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의 부재는 그 사람한테는 전혀 나쁜 게 아니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P7 이제 앞서 언급한 이 고통과 기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의 사실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요건 영어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The characteristics of pain and pleasure elaborated so far holds great explanatory power to understand the following. 여기서 explanatory power라는 말을 썼죠. 요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철학에서. 요거를 제가 의역을 하다 보니까 한국어에서는 다음의 사실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요 explanatory power라는 것은 철학에서 하나의 특정한 개념입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어떠한 이론이나 제안이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하지만 알쏭달쏭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내 제안이 진실일 가능성이 많죠. 그거를 explanatory power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제안이 다음의 사실들을 설명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의 힘, 이 정도 되겠죠. 그럼 다음 전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를 설명을 해주나? P8 첫째, 가정을 해보자.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고통을 겪으며 인생을 살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다. 그렇죠. 크게 말해서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늘 하는 좀 속된 말로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크게 말해서 그러면 고통의 존재는 언제나 윤리적인 악으로
간주가 되므로 앞에서 말했듯이 고통을 겪으며 인생을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출생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불러들이지 말아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 예, 맞는 것 같죠? 여기서 보면 고통의 존재는 항상 윤리적 악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악을 의도적으로 불러들이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도덕적 책임이 있죠, 그죠? 하지만 기쁨을 누리며 살 가능성이 있는 인간들을 불러들여야 할 도덕적 책임은 없다. 왜냐하면 언급했듯이 기쁨의 부재는 기쁨의 박탈감을 경험할 수 있는 이미 존재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윤리적인 악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리적 악이 아닌 행위를 반드시 해야 하는 윤리도덕의 의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맞는 것 같죠? 이렇게 보면 기쁨을 누리며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삶은 좋기는 한데 그 사람들은 아직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기쁨을 내가 박탈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반드시 악은 아니잖아요. 이런 반드시 악이 아닌 행위를 내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윤리적 의무가 존재하나요? 그런 의무도 있나요?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고통받을 사람을 불러들이지 않는 것은 옳고 즐거움을 누릴 사람들은 굳이 불러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 베네타의 글을 읽기 전에도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다 느낀다고 해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기쁨의 부재는 기쁨의 박탈을 느끼는 대상이 없으면 나쁜 게 아니고 고통이 존재하는 상태는 무조건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왔던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네타 이분이 제시하는 고통과 기쁨의 부재에 대한 견해가 이를 설명해 준다 이겁니다. P9 둘째,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들이 경험을 할 해악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출생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성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해악과 고통이 세상에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은 인간들이 누릴 가능성이 있는 이익과 기쁨을 위해서 그거를 주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걱정을 하고 출생을 통해서 그들을 꼭 불려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다. 예, 딱 들어도 이상한 생각이죠. 세상에 불러들일 그들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를 뿐더러 그들이 모두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들로부터 기쁨을 박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이게 앞에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요.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걱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 상황에 있는데 내 자식이 고통받은 인생을 살 것 같아서 지금은 절대 낳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성적인 생각이다 그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데 내 자식이 이 돈을 다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출생을 통해서 그들을 꼭 불려들여야 된다 걱정을 한다고 하면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유가 베네타 자신이 말한 기쁨과 고통의 부재에 대한 설명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 설명이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을 잘 설명을 해준다 그겁니다. 그리고 B10 셋째, 우리가 이미 세상에 불러들인 자녀들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차라리 낫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걸. 예, 물론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내가 낫지 않았더라면 얘들한테 이런 고통은 없을 텐데. 그죠? 하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후회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후회를 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출생을 안 해서 후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신을 위해서 하는 후회 말고요. 내가 나이가 60인데 애를 낳았다면 지금쯤 효도를 받고 잘 살 텐데 이런 윤리도덕과 상관없는 생각 말고 아이가 세상에 와야 되는데 내가 출생을 안 해서 안 온 것에 대해서 후회를 누가 한다면 옆에서 들을 때 좀 이상하죠. 이게 이상한 이유는 이분이 설명한 고통과 기쁨의 부재에 비추어서 미래의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미래의 고통의 부재, 기쁨의 부재, 이것이 다 그 대상을 놓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대상도 없는 사람을 놓고 출생을 안 했다고 후회를 한다고 하면 정말 이상한 생각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도 있는데요. 이건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브래킷을 이렇게 해서 네 번째는 생략 이렇게 했죠.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뺐습니다. 예, 제가 논리학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의 논증을 소개를 할 때는 항상 최대한으로 그 사람의 논증을 잘 설명하려고 그 사람의 편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P11 이 전까지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는 미래의 인생을 즐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일 아무런 도덕적 의무가 없기에 그들을 위한 출생의 도덕적 의무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불러들이지 않아야 할 도덕적 책임은 있기에 그들을 위한 반출생의 의무는 존재를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출생에 관련된 도덕적 의무는 출생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만 있다. 예, 그죠? 두 가지 가능성에서 인생을 즐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인생의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두 가지가 있는데 인생을 즐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일 도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한 출생을 고려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을 불러들이지 않아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생, 반출생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출생의 도덕적 의무는 없지만 반출생의 도덕적 의무는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P12 이 앞가지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 첨가를 하나를 하는 겁니다. 또한 미래의 인생을 즐기며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삶도 반드시 고통은 존재한다.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에 고통이 전혀 없나요? 아니죠.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항상 고통이 있죠.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통이란 윤리적 악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반드시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에 기쁨의 부재란 기쁨의 박탈을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한 윤리적인 악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인생을 즐기면서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 고통을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미약할지라도 그들을 세상에 불러들이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한다면요. 앞에서 말한 거랑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 사람, 인생을 고통받으면서 살 사람 이 두 그룹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 사람들은 인생의 기쁨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 고통을 받으면서 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겪을 고통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 사람들의 고통도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나누지 말고 모든 인생은 항상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로 딱 나눌 필요가 없이 실제로 누가 인생을 즐기면서 산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인생에도 고통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아무리 그 고통이 미약한 작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고통은 반드시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고통이라는 것은 항상 나쁜 것이고 고통의 부재는 항상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이 사람들도 불러들이면 안 되죠. 그러므로 컨클루전이 출생의 행위는 윤리적 악이다. Procreation is ethically bad. 이겁니다. 네, 어떠신가요? 출생이 윤리적 악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베네타의 나머지 논증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